안녕하세요. 5월 종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수학과 이혜지 강사입니다. 14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요. fx라는 함수가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정분을 가지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네요. 그럼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적분 안에 피적분 함수가 절대값 함수고 적분 변수가 x와 t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까다롭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적분 변수가 t이다 보니까 피적분 함수에 있는 x는 상수처럼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넓이를 가지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f1이라는 말은 x에 1을 대입했다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f1을 대입을 해서 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절대값 x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t-4 dt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 그래프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4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랑 같네요. 그럼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꼴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y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럼 y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대입했을 때 얘 지금 절대값이 접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함수는 -t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t에 0을 대입하면 y절편은 4가 될 거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리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거 계산하면 2분의 7.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니은과 디귿도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을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니은 디귿을 보기 위해서 fx 그래프를 일반화를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봤을 때는 x에 1을 대입했지만 지금은 그냥 x를 남긴 채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뾰족점은 절대값이 0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x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말은 x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린 거겠죠? 자, 그럼 니은 보기를 봅시다. 니은에서 x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네요. 지금 넓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x분의 4와 0과 1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x분의 4의 범위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부터 8 사이면 x분의 4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럼 x분의 4가 1보다 작으니까 니은 보기를 풀 때는 1을 더 오른쪽에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려는 부분을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x분의 4까지는 왼쪽 삼각형으로 x분의 4부터 1까지는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계산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직선의 식은요. 절대값이 접힌 거기 때문에 저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되겠죠. 그럼 식을 먼저 한번 써보면요.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제곱 t 그리고 플러스 4x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 부분은 절대값 벗길 때 그냥 나오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x 이렇게.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넓이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 좌표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에 지금 0을 대입하면 여기 0으로 없어지고 4x가 이렇게 남을 거고요.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0부터 x분의 4까지는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그리고 x분의 4부터 1까지는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요, 일단 왼쪽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x분의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밑변으로 잡으면 밑변 4x 이렇게 나오겠네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이 1-x분의 4가 되고 높이는 아까 1을 대입해서 찾은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정의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요. 8 플러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예요.
이게 fx네요. 자, 그럼 니은 보기를 보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4에서 꼭지점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일단 최소값은요, 꼭지점인 8이 될 거고 최대값은 범위 중에 8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1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4, 니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보려면은 곡선의 전체 모양이 필요한데요. 지금 니은을 볼 때 4부터 8 사이의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디귿에서 이제 0부터 4 사이의 범위 fx를 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에서 그려놓은 요식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보기를 보기 위해서 일단 x의 범위를 0부터 4 사이의 범위로, 자, 그러면 x분의 4의 범위도 아까처럼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x분의 4라는 애는 4를 집어넣으면 1보다 더 크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x분의 4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이 x분의 4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찍히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넓이를 계산을 하려는 부분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y좌표를 계산을 해보면 1을 t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겠죠? 자, 사다리꼴 넓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거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도 완전제곱식을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8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에서 사용한 fx를 다 찾았으니까 걔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부터 4 사이의 범위에서는 이 식을 사용을 합시다. 꼭지점이 4,8이고요.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쯤에 찍고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리고요. 자, 그 다음 4부터 8 사이의 범위에서는요. 마찬가지 꼭지점은 4,8인데 이번에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16 이렇게 찍히겠죠? 자, 이렇게 fx를 그렸고요. 두 점 0,f0과 8,f8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둘러싼 넓이를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8의 대칭이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나 0부터 4까지의 넓이를 계산을 해서 2배를 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2배를 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0부터 4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네요. 그럼 넓이 공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2분의 1 꺼내고요. 교점인 4-0의 세제곱 얘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계산을 해보면 3분의 3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모두 맞아서 5번 맞습니다. 네, 공통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 문제인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를 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선을 그리고 4개의 지수 함수를 그려서 저 x는 알파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들을 차례대로 잡고요. 또 이번에는 다른 조건을 주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와 또 만나는 점들을 PQRS라고 잡으라고 했네요. 그런 다음 결국에 구하려고 하는 건 각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구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 그리고 아까 이 조건으로 주어졌던 알파와 베타의 합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럼 그래프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문제를 풀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조금만 살펴보면요. 여기 밑이 3이고 2인 애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여기 y절편 1을 찍고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감소함수인 그래프들을 그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y절편이 1이 아니기 때문에 y절편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네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교차되는 부분이 있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우리가 일단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문제에서 처음에 조건에 줬을 때 이 조건 4의 알파가 3보다 큰 여기에 조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직선 x는 알파라고 줬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왜 저렇게 좌표를 잡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의 알파가 3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어디에서 좌표를 찾을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지수 함수와 이 지수 함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두 개의 지수 함수가 지금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어딘가요? 요 점이 되겠네요. 네. 이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건 3 곱하기 2분의 1의 x 거듭제곱과 2의 x 거듭제곱이 같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고 2의 x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이 알파라는 점은요. 4의 알파가 3보다 크니까 지금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부분을 찾으라는 말이거든요. 즉 2의 x거듭제곱인 이 지수함수가 이 감소하는 지수함수보다 더 함수값이 큰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부분에 해당을 하는 부분의 알파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점보다 오른쪽, 그래서 x는 알파를 이쪽으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베타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뭐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이 두 개의 지수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일단 이 두 개가 같은 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이 점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둘 다 6이라고 똑같은 함수값을 갖네요. 즉,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타라는 애는 이 교점보다 더 왼쪽으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해야 되는 게 점의 좌표들을 ABCD라고 놓으라고 했고 그럼 대소 큰 것부터 ABCD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는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Y좌표니까 이 점의 좌표는 지금 3의 알파 이렇게 놓을 거고요. X좌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B점의 좌표는 이 지수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의 알파 이렇게 나올 거고요. C점의 좌표는요. 여기를 따라가 보면 3 곱하기 2분의 1의 X 좌표네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2분의 알파, 2의 알파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마지막 D점의 좌표는 3알파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구하려는 애를 보겠습니다. 지금 구하려는 식이 이 식이에요.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A, B랑 C, D에 대한 식만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2분의 N-2 이게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A, B의 길이라는 건 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겠죠. 여기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의 알파 마이너스 2의 알파가 될 거고요. C, D의 길이도 마찬가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됩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얘가 뭐냐면 2분의 N-2를 만족하는 애래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기 PQRS의 점도 잡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점의 좌표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베타의 점을 대입을 하는 거죠. P점의 좌표는 P는 지금 이 함수네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할 거니까 3의 베타분의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Q점은 여기 지수함수에 대입을 할 거니까 2 베타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R과
S는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R과 S를 잡아보면 얘는 2의 베타, 그리고 얘는 밑에 있는 S는 3의 베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얘도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식은 마찬가지 위에다가 써보면 PQ 곱하기 RS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네도 점의 좌표를 가지고 식을 써보겠습니다. PQ 위에서 아래에 있는 좌표를 적어보면 3의 베타분의 2 마이너스 2의 베타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 밑에 있는 것들도 똑같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식에 괄호 두 개에 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해서 뒤집어서 쓰면 3의 베타 마이너스 2의 베타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 2의 베타분의 3 마이너스 3의 베타분의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하고 봤더니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고 알파와 베타라는 문자의 차이밖에 없네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3의 x 마이너스 2의 x 그리고 2의 x 거듭제곱분의 3 마이너스 3의 x 거듭제곱분의 2는 2분의 n-2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여기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하면 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일단 되냐면 3 곱하기 2분의 3의 x 거듭제곱 그리고 2 곱하기 3분의 2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5가 2분의 n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n은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는 자연수고요. 얘를 좀 치환을 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을 할 건데요. 얘를 치환을 할게요. 3분의 2의 x 거듭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럼 치환한 식을 다시 밑에 써보면요. t분의 3 플러스 2t 마이너스 5는 2분의 n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양변에 t를 곱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걔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좀 지울게요. 자, 이 식에서 양변에 t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2t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빼기 3t 그리고 플러스 3은 0 이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근을 가지고 이 x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치환을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범위, 새로 생겨난 범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t라는 애는 3분의 2를 x 거듭제곱한 거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일단 당연히 0보다 크겠구나. 얘를 생각할 수 있겠죠. 범위를 먼저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아까 알파와 베타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 근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두 근을 우리가 t 알파, t 베타라고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 t 알파라는 애는 원래 있었던 3분의 2의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t 베타라는 건 3분의 2의 베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3분의 2의 알파와 3분의 2의 베타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근은 당연히 0보다 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좌표를 한번 찾아봤을 때 이 알파라는 애는 지금 양수 범위에서 잡혀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값이 어떨까요? 0보다 크고 1보다는 당연히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가 점이 잡힐 수 있겠죠? 그리고 3분의 2의 베타라는 건 아까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의 베타라는 값은 그러면 어때요? 3분의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을 넣은 것보다 더 클 테니까 얘는 2분의 3보다는 크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 근의 범위를 구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다시 뭘로 생각할 수 있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의 근은 0이랑 1 사이 그리고 하나는 2분의 3보다 큰 위치에 있어. 그래서 근의 위치, 근의 분리로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에 대한 방정식 함수로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자, 얘를 제가 임의로 ft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럼 ft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실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근은 0이랑 1 사이, 큰 근은 2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 0이 실근 하나보다 더 왼쪽에 1은 오른쪽, 그리고 2분의 3은 다른 실근보다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관계에 있는 근의 분리 문제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함수값만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함수값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ft라는 함수에 0을 대입하면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수일 거고요. 마찬가지 f에 1을 집어넣으면 음수, 그리고 f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겠네요. 이 세 개의 식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할까요? 0 대입하면 3. 그럼 3은 0보다 크다.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고요. 1을 대입을 하면 지금 t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2-2분의 n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2분의 3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n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고 나와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n이 4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연수 중에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n은 뭐가 되면 될까요? 5가 되면 되겠죠? 그게 문제에서 구하려는 p입니다. 자, 그럼 이제 p는 구했고요. q만 구하면 되겠네요. q는 뭐냐? 문제를 다시 보면 q라는 애는 이 알파랑 베타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알파랑 베타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방정식으로 구한 애에서 이 지수 있는 애들끼리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수를 더하고 싶으면 이 값을 곱하면 되겠죠? 이 값을 곱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다시 얘기를 하면 3분의 2의 알파 곱하기 3분의 2의 베타를 계산을 하면 얘는 t 알파와 t 베타를 곱하는 것과 동일한데 t 알파와 t 베타를 곱하는 값은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얘를 곱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즉 얘네들을 곱한 값이 2분의 3이 될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한 값이 2분의 3. 근데 2분의 3이라는 건 3분의 2를 마이너스 1 거듭 제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q다. 그래서 정답은 q와 p를 더한 4가 될 거예요. 네, 확통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3개, 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상황인데요. 지금 적어도 2명에게는 각각 1개 이상을 나눠준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적어도 2명, 보통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6건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콜릿의 개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1개 이상 받는 학생이 2명 또는 3명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6건이 아니라 원래 사건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우를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일단 3명의 학생이 각각 1개 이상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학생을 A, B, C, D라고 만약에 놓으면요. 자, 이 경우에 1개 이상 받는 학생들을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A, B, C가 각각 1개 이상 받는다고 하면요. 이 학생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럼 4C, 3 이렇게 뽑아 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탕,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지금 이 A, B, C 3명이 모두 1개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받은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1개 이상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개수를 옆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이 5개인데 3개를 줬으니까 이제 2개가 남아있겠죠? 초콜릿은 0개,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1개가 남아있네요.
자, 이제 이 2개와 0개, 1개를 A, B, C, D 학생에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초콜릿이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제외해야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러면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남은 사탕 2개를 4명에게 나눠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4명이 중복 허용해서 2개 나눠 가는 경우, 그리고 초콜릿은 없고요. 아이스크림은 마찬가지 서로 다른 4명이 1개를 나눠 갖는 경우. 그래서 이것을 곱하고 아까 3명을 뽑아 놓은 것까지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 40 곱하기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160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2명의 학생만 1개 이상 받는 경우를 똑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을 A, B, C, D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모두 받는 학생 2명을 먼저 뽑을게요.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면 얘는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4C2, 6가지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사탕, 초콜릿,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먼저 이 2명의 학생에게 1개씩 나눠주고요. 그러면 또 남아있는 개수를 써볼까요? 그럼 남아있는 개수는 사탕은 지금 3개가 남아있고 초콜릿 하나, 아이스크림 2개가 남아있네요. 자, 이제 남은 것들을 4명의 학생이 나눠 갖는 거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4명의 학생이 3개를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4H3 될 거고요. 이번에는 초콜릿도 남아있으니까 4H1, 여기도 4H2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콜릿이 1개 남아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받은 학생이 만약 사탕과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받게 된다면 그건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했던 것과 겹치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제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더 받는 학생이 C라고 고정을 합시다. 그럼 C나 D 둘 중에 1명이 받을 거니까 걔도 나중에 곱하기 2를 한다는 거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럼 C가 받았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탕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받았다고 생각하면 개수는 하나씩 줄어들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애들을 A, B, C, D 4명이 나눠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도 계산을 해보면 얘는 4H2가 될 거고 얘는 없고요. 4H1. 그래서 이 곱한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전체 식을 써보면요. 아까 이게 지금 전체의 경우죠. 그럼 4H3 곱하기 4H1 그리고 4H2 여기에서 지금 3명이 다 받는 경우를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얘를 빼면 4H2 곱하기 4H1 그런데 얘가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빼고요. 아까 처음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4C2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4C2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적분 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2의 K거듭제곱이라는 직선과 2개의 지수함수의 곡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4점을 좌표로 잡았고요. 그 중에 하나의 좌표를 알려줬고 그리고 K가 B일 때와 또 마이너스 B일 때의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라고 했네요. 그럼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y는 2의 x거듭제곱은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고요. 2의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한번 미분해서 극대와 극소의 좌표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0을 대입했을 때 y절편 1 나온다는 거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린 이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는 2의 k거듭제곱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2의 k거듭제곱이 이 y절편인 1보다 위에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래에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위에서 그려진다는 건 지금 k가 양수인 범위를 얘기를 하고요.
즉 K가 양수면 우리가 그리려는 2의 K 거듭제곱이 1보다 클 때를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즉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만나는 서로 다른 4점을 A, B, C, D라고 했고 이 점은 B의 좌표를 알려줬네요. 이 경우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게 문제를 잠깐 앞으로 넘기면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 즉 A와 B 사이의 거리와 C와 D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A, B, C, D의 X 좌표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점, B점, 그리고 D점을 구할 때는 이 지수함수와 이 상수함수가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2의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애와 2의 k 거듭제곱이 만나는 x의 좌표를 구하여라. 즉 그러면 결국에 밑이 똑같기 때문에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k, 이거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구했을 때 A점, B점, D점이 나오는 건데요. 그 중에 B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K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K는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계산을 하면 8분의 3. 그래서 이 경우에 K는 8분의 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식을 다시 집어넣어서 써보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8분의 3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근이 아까 말한 세근 A좌표, B좌표, D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겠네요. 자,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좌표를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계산 과정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나오고요. 여기는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네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써서 나머지 좌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근해 공식을 써서 좌표를 구하면 좌표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애가 하나 나오고요. 근해 공식을 써서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그리고 4분의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올 거예요. 지금 대소관계가 A, B, D 순서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좌표를 보면 얘가 아까 B라고 했고요. 얘가 A 좌표가 될 거고 얘가 D 좌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AB 길이와 CD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차이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 우리가 C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C의 좌표는 지금 그래프에서 봤더니 이 상수함수와 y는 2의 x 거듭제곱이라는 애가 만나는 점이네요. 그럼 C의 좌표를 여기에 살짝 구해보면 2의 x 거듭제곱과 2의 k 거듭제곱이 만나는 이 상수함수가 만나는 건데 조금 전에 k가 8분의 3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8분의 3을 대입하면 C의 좌표는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C의 좌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다시 문제로 살짝 돌아가면 구하려는 첫 번째 A가 A, B와 CD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라는 애를 구하려면 A, B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B의 좌표에서 A 좌표를 빼고 D에서 C를 빼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미 계산해 놓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을 빼고요. 마찬가지 D의 좌표에서 C의 좌표인 8분의 3을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남는 게 8분의 마이너스 7 그리고 2분의 루트 13 이렇게 정리돼서 8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4 루트 13 이게
A의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지금 A의 값은 구했고 그 다음 이제 구해야 되는 게 K가 B라고 했는데 B도 우리가 구했네요. 그럼 C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B까지 구했고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B일 때 그때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얘도 한번 보면요. K가 마이너스 B라는 말은 K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기 때문에 걔는 지금 의미하는 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만 남겨놓을게요. C의 좌표는 8분의 3.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B일 때를 보면요. 우리가 B를 지금 8분의 3으로 구했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근을 구하기 위해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요. 또 여기에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이 식의 K 자리가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분의 3.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는 지금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성질을 살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렸던 8분의 3이 예를 들어 여기에 그려졌던 거라면 지금 하려는 마이너스 8분의 3은 여기에 그려지는 거겠죠? 그러면 x 좌표들끼리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즉,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까처럼 계산을 하지 않아도 원점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구해놓은 x 좌표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좌표가 구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 구해놓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좌표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부호만 바꿔준 애들이 뒤에서 구하려는 애가 되니까 걔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계산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하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원과 쌍곡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네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원의 반지름이 지금 A인 원. 그럼 여기 좌표가 A, 여기도 마이너스 A, A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보면 초점의 좌표가 우리가 여기가 2A, 0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이쪽의 초점은 마이너스 2A, 0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찾아놓고 다시 식을 한번 볼까요? 구하려는 애가 뭐냐면 벡터끼리의 연산을 해서 그 값의 최대값이 12라고 했어요. 그럼 그 최대값을 가지고 A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아이가 지금 얘의 최대값이 12라고 했기 때문에 벡터의 연산을 사용을 해서 이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벡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PF 벡터라는 애는 OF에서 OP를 뺀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의 벡터들도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OP 벡터는 이렇게 두 개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OF' 벡터가 있고 여기도 OF' 벡터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OF도 마찬가지로 F' 벡터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벡터니까요.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다시 정리를 하면 OP 벡터가 마이너스 2, 2배가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OF' 벡터 이렇게 계산이 돼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OP 벡터 플러스 OF'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얘의 최대값이 지금 12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P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
P라는 점은 문제를 보시면 P는 이 원을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OP 벡터와 OF 벡터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인가? OF 프라임 벡터라는 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와 합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이 P 벡터가 이 OF 프라임과 같은 방향에 있는 벡터여야겠죠. 그래서 이 P점이 이 점, 이 쌍곡선의 꼭지점에 위치할 때가 가장 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저기 다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 식은 2 곱하기 여기 3A 나타낼 수 있어서 6A가 결국에 12라는 거를 찾을 수 있고, 그럼 A는 2가 나오겠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A를 구했고요.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인 점근선과 수직이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A를 구했기 때문에 A를 집어넣어서 식을 써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대입을 하면요. 2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얘는 12니까 2루트 3의 제곱에 y제곱 얘가 1.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점근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점근선이니까 이 방향. 얘 점근선의 기울기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점근선의 기울기라는 건 이 점근선을 먼저 찾아볼까요? 이 점근선의 원점을 지나고 얘를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y는 루트 3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그 지금 구하는 건 점근선이 아니고 점근선의 수직이면서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a가 2였으니까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절편은 루트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k가 루트 3분의 4가 나올 거고요. 얘를 계산을 하면 3k 제곱은 16. 정답은 16 이렇게 나왔습니다.